만약 여러분이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여전히 투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다수 미국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부자가 되고 있는 방법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미국이 무너져야만 S&P 500이 위험해진다고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쉽지만 효과는 강력한 투자법, 아무리 바쁜 직장인이라도 당장 시작해서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 부자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ETF 적립식 투자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마치 세금 내듯 아주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내어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마치 은행 적금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를 통해 이미 이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ETF가 도대체 무엇인지, ETF 투자가 왜 좋은지,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하필 S&P 500 ETF를 추천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직상장 ETF를 아주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ETF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펀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펀드가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완성된 피자라면 ETF는 피자 뷔페와 같습니다. 우리가 피자를 어떻게 만들죠? 보통 도우 위에 각종 토핑을 뿌립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죠. 누군가는 페퍼로니를, 누군가는 고구마를, 또 누군가는 콤비네이션이나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일반 펀드의 경우 여러분은 주방장인 펀드 매니저에게 주방을 통째로 맡기는 셈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주방장이 되어 피자에 올릴 토핑, 즉 주식을 직접 고릅니다. 여러분이 파인애플을 좋아하든 치즈를 더 원하든 죄송하지만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여러분의 입맛을 맞춰줄 의무가 없습니다. 결정권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고 그들은 언제든 토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페퍼로니를 올렸다가 내일은 버섯, 다음 주는 해산물로 바꿀 수도 있죠. 결국 요리사가 만들어내오는 완성된 피자를 그저 돈 내고 받아먹는 것, 이것이 바로 펀드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돈을 맡기고 그들이 정한 레시피대로 만든 피자를 받는 것뿐입니다. 반면 ETF는 피자 뷔페와 같습니다. 그곳에는 치즈, 페퍼로니, 고구마 등 온갖 종류가 다 있습니다. 뷔페 피자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피자가 이미 조각조각 잘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취향대로 한 조각씩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주식 토핑이 올라간 피자를 아주 잘게 쪼개서 수많은 투자자에게 한 조각씩 파는 겁니다. 마치 주식처럼 말이죠. 그러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ETF는 펀드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파는 것이다 라고요. 투자자는 원한다면 콤비네이션 피자 한 조각을 사고 하와이안 피자 한 조각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즉 ETF 주식을 하나씩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펀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남이 운용해주는 펀드에 돈을 묻어두는 것과 자유롭게 사고 파는 ETF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자, 이제 ETF가 뭔지 이해했으니 왜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상상해보세요. 애플, 테슬라, 구글 같은 위대한 기업들을 아주 적은 돈으로 한꺼번에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ETF의 힘입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기업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가 좀 만만해진 주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보세요. 아마존 같은 주식이 한 주에 $2,000, $3,000까지 치솟았던 때를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주식 한 주 사는 것조차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ETF가 빛을 발합니다.
개별 주식이 아무리 비싸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ETF 한 주만 사면 그 비싼 기업들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마존을 직접 살 필요 없이 아마존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 ETF 구성 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ETF를 사는 순간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아마존의 작은 조각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큰 돈을 걸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는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분산 투자의 끝판왕인 ETF가 좋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이 주식에 통달한 전문가라면 집중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면 분산 투자가 최선입니다. 워런 버핏도 말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 수단이라고요. 왜일까요? 아무것도 몰라도 위험을 분산시키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는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재무제표를 읽거나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까막눈이라도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ETF가 우상향할 것인가 아닌가. 정리하자면 기업 분석에 자신 있다면 집중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하지만 초보자라거나 시간도 없고 분석할 자신도 없다면 ETF를 통해 위험은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들에게는 ETF로 시작하고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개별 주식으로 영역을 넓히라고 조언합니다. ETF의 세계는 넓고도 넓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미국의 S&P 500 ETF에 장기 투자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 하필 S&P 500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마형 ETF나 나스닥 QQQ 같은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S&P 500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시간으로 검증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수익률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기간을 길게 늘려서 보면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흐름이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선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항상 파란불만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수익률은 약 10% 내외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이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이 터졌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기업들을 쓰러뜨렸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충격을 받을 때마다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올라갑니다. S&P 500은 말 그대로 묵묵히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말이죠. 워런 버핏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S&P 500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게임이라고요.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말뜻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운에 맡겨야 하는 특정 회사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돈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예금 통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 천재적인 예측도 필요 없고 시장 타이밍을 잴 필요도 없이 그저 꾸준히 가기만 하면 되는 투자를 원한다면 버핏조차 추천한 S&P 500이 정답입니다. 워런 버핏은 S&P 500 ETF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한 헤지펀드 매니저와 12억 원이 아닌 120억 원을 걸고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인가 하는 내기였죠. 결과는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는 연평균 겨우 2.2%의 수익을 낸 반면 버핏은 7.11%를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버핏이 그 내기에서 어디에 투자했냐는 겁니다. 바로 S&P 500 지수였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머리를 싸매고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그냥 S&P 500 ETF를 꼭 쥐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85%가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펀드의 운용 수수료가 ETF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1에서 2%를 떼어가지만 S&P 500 ETF 중 가장 저렴한 건 수수료가 약 0.03%에 불과합니다. 1, 2% 차이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매년 내 수익을 그만큼 갉아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장기적으로 그 차액은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됩니다. 심지어 버핏은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의 90%를 아내를 위해 S&P 500 ETF에 투자하라. 왜일까요? 그게 누구에게나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걱정할 게 전혀 없으니까요. 자, S&P 500이 왜 좋은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알아보죠. 첫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 상장 미국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같은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산 운용사에 따라 이름만 다를 뿐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입니다. 종류가 꽤 많은데 우리는 상장일, 자산 규모, 그리고 총보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웹사이트의 펀드 공시 메뉴에서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를 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S&P 500을 칠 때 특수문자 때문에 검색이 잘 안 되면 뒤에 P500만 쳐서 검색해보세요. 여기서 상장일과 보수율을 볼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표기된 보수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된 실부담 비용은 운용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각 ETF의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ETF의 기본 보수는 0.07%라고 되어 있지만 기타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0.15%까지 올라갑니다. 일일이 설명서를 찾아보는 건 번거로우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0월 10일 기준 데이터입니다. 상장일, 자산 규모, 웹사이트 공시 총보수, 그리고 투자 설명서상의 실제 총보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가 빅3입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는 건 가격 변동이 덜하고 위기 시 상장 폐지 위험이 적다는 뜻이라 안심이 되죠. 상장일을 보면 대부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좀 있는 상품이 마음이 편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용입니다. 얼핏 보면 KB스타나 우리가 가장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 비용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총 보수율은 코덱스와 KB스타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 비용, 규모, 역사를 잘 저울질해서 나에게 맞는 걸 고르셔야 합니다. 규모가 커서 마음이 편한 걸 원하신다면 타이거가 무난하고 비용을 최우선으로 아끼고 싶다면 코덱스가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매수 추천은 아니니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편은 이쯤 하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 직상장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미국 물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입니다. 미국인들이 실제 연금으로 사모으는 바로 그 종목들이죠. 이걸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미국에도 여러 운용사가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3대장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뱅가드입니다. 이 3대장에서 나온 대표 선수 4명이 바로 SPY, IVV, VOO, 그리고 SPLG입니다. 역사를 볼까요? 국내 ETF와는 비교도 안 되게 깁니다. SPY는 무려 1993년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막내인 뱅가드도 2010년생입니다. 역사가 길다는 건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증거입니다. SPY는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뱅가드는 금융위기 이후에 태어나서 코로나 말고는 큰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죠. 자산 규모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거대한데 SPLG만 좀 작습니다. SPLG는 SPY를 만든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만든 미니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수수료가 SPY보다 훨씬 싸고 주당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SPLG는 수수료를 아끼고 싶거나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SPY를 뺀 나머지 거대 ETF 중에서는 IVV와 VOO가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자랑합니다. 미국 ETF의 장점은 공시된 수수료 외에 숨겨진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깔끔하죠? 정리합니다. 수수료 싸고 소액 투자를 원한다? SPLG. 믿을만한 운용사의 수수료도 낮은 걸 원한다? VOO나 IVV가 좋습니다.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IVV가 10년 더 오래되었으니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역사와 절대적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친다면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가 깊은 큰형님 SPY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취향 차이이니 소신껏 고르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직상장 ETF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에는 두 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첫째,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 15.4%를 댑니다. 둘째, 팔아서 이익을 봤을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풉니다. 만약 이 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 직상장 ETF는 어떨까요? 배당세는 15.4%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내보다 세금이 더 센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매년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SPY를 500만 원에 사서 8천만 원에 팔아 3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해외 주식이니까 250만 원을 공제해줘서 남은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50만 원의 22%인 11,000원만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250만 원 공제 혜택 덕분에 직접 투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 계좌로는 미국 직상장 ETF를 살 수 없고 오직 국내 상장 ETF만 살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가 나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겨우 3.3에서 5.5%밖에 안 됩니다. 즉 매년 배당금을 받아도 당장 세금을 안 빱니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매매 차익에 대해 22%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인출하는 돈 전체에 대해 5.5% 정도의 저율과세만 적용받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1순위는 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ETF를 사는 겁니다. 왜냐?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고 세율도 5.5%로 아주 낮으니까요. 미국 직접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 많이 났을 때 22%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예를 들어 30살에 시작해서 55살에 연금을 탄다고 칩시다. 25년 뒤 원금 2억 원에 수익 8억 원, 총 10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연금 계좌라면 나중에 돈을 찾을 때 5.5% 세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미국에 직접 투자했다면 수익 8억 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연금 계좌 한도를 꽉 채웠다면요. 그때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국내 상장이냐, 미국 직상장이냐.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정말 길게 보고 간다면 저는 미국 직상장 ETF 쪽으로 기웁니다. 왜냐하면 장기 적립식 투자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서 미국 ETF는 규모, 거래량, 다양한 선택지, 그리고 때로는 비용 면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긴 호흡으로 가는 게임이라면 저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며 단련된 가장 큰 경기장에 서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사는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게 국내 운용사를 거치는 것보다 기분상 더 든든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역사도 더 깊고 규모도 크니 경제 위기가 와도 맷집이 더 좋겠죠. 게다가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싶다면 미국 ETF가 최고입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내 자산을 방어해줍니다. ETF 투자와 달러 투자를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 효과죠. 달러가 비싸지면 환차익까지 덤으로 얻습니다. 또 하나, 수수료가 더 쌉니다. 미국에서 수수료가 제일 비싸다는 SPY의 0.09%도 국내 최저가인 코덱스의 실제 수수료보다 쌉니다. 0. 몇 퍼센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장기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미국 IVV나 VO의 수수료는 0.03%입니다. 국내 최저가 코덱스의 실제 수수료는 0.099%죠. 연 수익률 10%로 가정하면 30년 뒤에는 국내 ETF가 약 32만 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60년 뒤에는 그 차이가 무려 110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 이건 국내 최저가랑 비교했을 때 이야기고, 만약 수수료가 좀 비싼 일점이고 이 퍼센트짜리랑 비교하면 60년 뒤 차액은 1억 5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복리의 마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료 싸고 검증된 미국 ETF가 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짧다면요. 예를 들어 나이가 50세이고 딱 1년에서 5년 정도만 투자할 생각이라면요. 5년 정도면 수익금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땐 미국 직투가 연금 계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5년 투자해서 원금 8천만 원에 수익 2천만 원, 총 1억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연금 계좌는 전체 1억 원에 대해 5.5% 세금을 떼니 550만 원이 나갑니다. 일반 계좌로 국내 ETF를 하면 수익 2천만 원에 15.4%인 308만 원을 냅니다. 미국 직투를 하면 수익 2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750만 원에 대해 22%를 떼니까 세금은 385만 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직접 투자가 연금 계좌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짧다면 굳이 연금 계좌에 묶어두지 말고 직접 굴리는 게 낫습니다. 소액이라면 250만 원 공제 혜택이 있는 해외 직구가 꿀입니다. 오늘 정보가 좀 많았죠? 요약하겠습니다. 주식을 몰라도 부자가 되는 길, 바로 ETF 적립식 투자입니다. 그 시작은 S&P 500이 완벽합니다. 국내 상장과 미국 상장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운용사, 자산 규모, 상장일, 그리고 총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